청년 세대의 진로 모색. 오늘은 청년의 독서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야 누구나 알지요? 이를 구태여 반복하는 건 잔소리만 될 겁니다. 하지만 정작 꾸준하게 독서를 유지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독서의 필요와 방법론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특히 평생의 독서 습관을 만드는 청년 시기에 필요한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룰게요.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독서의 목적. 둘째, 독서 방법론. 셋째, 독서 이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 경제, 그리고 오늘 다룰 주제인 독서와 같은 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독서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이야 이미 차고 넘치게 들었지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아쉬우니 딱 한 명의 말만 언급하겠습니다. 바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에요. 영국의 총리로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인물을 기억해요. 하지만 처칠은 아마추어 화가였고 젊은 시절에는 종군 기자로 활약했으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 소설을 쓰지는 않았지만 수필의 영역에 해당하는 제2차 세계대전, 영어 사용민의 역사 등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독서가였습니다. 처칠은 책 읽기에 대해 여러 말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먼저 깊이 있는 정신작용에 이르지 못한 독서는 빈 수레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처칠은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한가할 수야 없겠지요. 게다가 전쟁 상황에서 지휘를 맡은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독서를 했던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는 책에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기회가 생겨서 읽는 것이 아니고 틈이 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읽었습니다. 대체로 독서량이 부족한 사람들의 핑계는 이렇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독서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시간 자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바쁜 삶을 살았던 처칠도 책을 읽었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시간은 더 부족해질 겁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독서량은 정말 형편없지요? 물론 그 중에서 정말 책 한 페이지 읽기 힘들 정도로 가혹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역시 핑계에 가깝습니다.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지 않은 걸 바빴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안할 뿐이죠. 하지만 앞서 곤미래 기술 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처치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잔소리는 잊지 말고 본격적으로 독서의 목적을 살펴봅시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처럼 독서에는 재미와 교육의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용어로 바꿔 말하면 에듀테인먼트, 즉 교육을 뜻하는 에듀케이션과 놀이를 뜻하는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와 같지요. 그런데 이제 이 효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야 그저 단순하게 재미, 교육 이렇게 나눠도 무방하지만 슬프게도 모든 인간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독립해야 하고 스스로 삶을
꾸려 나가야만 하는 존재거든요. 부인할 수도 피할 도리도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어린 시절의 단순한 개념을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으로 바꿔봅시다. 먼저 재미를 살펴볼게요. 어린이는 그저 재미로 충분하지만 어른이 무작정 재미를 추구할 수야 없지요. 그러니 이를 취향이라고 바꿔봅시다. 여러 가지 재미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을 뜻해요. 취향이 있어야 그와 관련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취향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곧 어른의 교양과도 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향은 타고난 것이라 원래 좋아하게 되어 있는 어떤 감각이라고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취향의 훨씬 많은 부분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에게 막연하게 재미를 추구하는 독서란 있을 수 없어요. 그저 자기 취향을 깊게 만들거나 다른 취향을 맛보고 그걸 흡수해서 자기 취향을 넓혀 나가기 위한 독서가 가능할 뿐입니다. 독서의 다른 목적, 훨씬 더 큰 부분은 교육이지요. 이 사실은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접했던 책은 바로 교과서였으니까요. 독서의 교육적인 목표는 크게 정보 습득, 지적 호기심 충족, 비판적 사고력 향상 등으로 구분됩니다. 즉, 이제 독서는 공부로 바뀌는 겁니다. 이는 많은 청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학교 수업 외의 독서는 대체로 재미를 추구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서가 공부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하더라도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는 평생 꾸준하게 해야만 하는 과업입니다. 학교 강의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그 의미를 잘 따지고 우리의 편견을 바로잡아 봅시다. 먼저 정보 습득. 독서는 여전히 배우고 익히는 일에 유용한 방법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정보에 받아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얻는데요. 책을 읽어 정보를 습득하라는 건 너무 구시대적 발상 아닙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맞는 건 인터넷도 정보를 습득하는 수단 중 하나라는 겁니다. 정보 습득의 방법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특히 인터넷은 새로운 정보가 빨리 유통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책이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인터넷 정보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기도 하고 어떤 지식의 단면만 언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지요. 또 워낙에 많은 정보가 흩어져 있어 단편적인 지식은 찾아보기 쉬워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반면 책은 정보를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저자가 나름의 시각으로 정리하고 구성해서 제시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효율성은 월등하게 높습니다. 자, 다음, 지적 호기심 충족. 책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편하고도 체계적인 방법이에요. 적어도 지금까지 발명된 미디어 중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Veritas vos liberabit. 라틴어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서양의 유명한 격언인데 성경에도 포함되어 있죠.
세계 여러 대학에서 모토로 쓰기도 하고요. 모르면 편견에 빠지기 쉽고 배워야 진실된 도리를 파악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 역시 오래전부터 쓰이던 말인데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서 언급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의미를 잘 모를 때는 중요한 문화유산을 봐도 무심코 지나치고 말지만 공부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비로소 가치를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을 더 알게 되지요. 세상을 알게 되면 알수록 더 궁금한 것도 늘어나고요. 이런 태도를 지적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영화 평론가이자 빨간 책방이라는 도서 팟캐스트를 진행했던 이 동지는 호기심이 많은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호기심이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는 속성을 가진다고 했고요. 그러므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읽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많이 읽다 보면 양이 질로 전환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초보 독서가에게는 다독, 즉 많이 읽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하듯 책 역시 완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러니 맹목적으로 주장과 설명을 받아들이기보다 저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안목이 형성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귀한 보물이고 우리가 세상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살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무조건 적대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 무기, 즉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기 주관을 만드는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청년 시절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제 구조에서는 대학생 기간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바로 그런 이유로 청년에게 독서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일들이 그러하듯 독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저 이런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내게 필요한 혹은 적합한 독서법이 무엇인지만 알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것은 다독입니다. 독서의 시작이라고 하겠어요. 일단 많은 구슬을 모아두어야 그것을 꿰어 보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 많이 읽고 또 읽읍시다. 다음은 정독이 있어요. 이는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독서의 방향은 다독에서 정독으로 흐릅니다. 깊이를 갖추려면 먼저 넓이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우물을 깊게 만들려면 우선 넓게 땅을 파야 해요. 밑으로만 내려간다고 절대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독서는 바로 그 넓이를 갖추는데 적합한 활동이고요. 그러니 우선 정독보다 다독이 우선이겠죠. 다음은 계독, 즉 계통, 계열을 뜻하는 매일 계자를 쓰는 독서입니다. 특정 분야의 계보를 따라서 읽는 방법이에요. 반면 이와 반대로 남독, 범람하다, 넘치다, 마구잡이로 라는 뜻을 가진 넘칠 남자를 쓰는 독서인 남독도 있습니다. 아무 책이나 닥치는 대로 읽는 것이죠. 우리는 이 중에서 계독을 선택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청춘의 독서는 아이처럼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목적으로 하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독서법은 게으를 만자를 쓰는 만독입니다. 게으르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게으르게 보일 정도로 느리게 정성껏 읽으라 라는 뜻이에요. 책 한 권의 내용을 온전히 체험하고 파악하는 활동입니다. 고영선, 신영준이 함께 지은 책 완벽한 공부법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만독을 책 한 권을 완전히 해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르는 용어를 찾아보고 책에 나오는 생물, 예술작품, 특정 장소 등을 실제 체험해 보는 것이죠. 책에 언급되는 또 다른 책도 읽어보고 책을 요약하고 자기 생각도 적어보면서 더 나아가 저자의 다른 책까지 읽어봄으로써 한 작가의 생각 변천을 알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책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라고 할까요? 다만 이렇게 책을 읽으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자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자들도 학생들에게는 적극 추천하고 성인이나 직장인에게는 다독을 우선하고 그중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만독을 해보라고 충고했어요. 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독서 방법론을 살펴봅시다.